안녕하세요. 김상학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기소가 되었을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변론을 수행했던 형사사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사건이 음주운전 사건이고, 두 번째로 많이 수행했던 사건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다른 여타 범죄들보다 중하지는 않지만 법정형과 달리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중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초범일 경우에도 벌금 액수가 큰 경우가 많고, 재범 이상일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의 상습적인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범하였을 경우에는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정형만 생각해서 가볍게 대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해자가 국가 공무원인 관계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경찰 공무원이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 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선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인하여 기소돼서 이제 처벌을 받는 경우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합의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해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건의 경위와 관련해서 참작받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 찾아내어 그 부분을 변론해야 합니다. 많은 피고인들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해서 참작받을 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피력하지 않아서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복기해서 참작받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러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한 정황을 반드시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발 방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음주 습벽을 고치기 위한 진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반성문의 제출만으로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상당히 작은 범죄가 공무집행방해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변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내려진다면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다면 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사실상 피고인의 가족들에게도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혹은 피고인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주장하고 입증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기소되었다면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